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라지만 때로는 슬픔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70대 수빈 할머니는 평생 자식 준현이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방문조차 반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수빈 할머니가 자식과 거리 두기를 결심하게 된 사연을 들어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노년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수빈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듯하면서도 어쩌면 보편적인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수빈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아들 준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준현이가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할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고 배를 고른 날도 많았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준현이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보상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간이 흐르며 자식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점점 상처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방문할 때 정성껏 준비한 간식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할머니는 집 앞 쓰레기통에서 그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준현이 부부가 더 이상 그녀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 다른 날 준현이와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며 나눈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수빈 할머니는 그녀의 집이 자식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가치로만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지키고 가꿔왔던 공간이 그녀 자신에게는 추억과 삶의 흔적이었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재산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날 밤 수빈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나의 삶을 기대하지 말자.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수빈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빈 할머니의 삶은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농촌 마을에서의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던 그 시절, 그녀는 꿈을 꾸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문제가 불거지며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점점 의존하며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졌고 종종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빈 할머니는 두 자식을 위해 꿋꿋이 버텨야만 했습니다. 논밭에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피로와 걱정이 밀려왔지만 아이들이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특히 장남 준현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준현이는 할머니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빈 할머니는 준현이가 무슨 일이든 잘 해내리라는 믿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논에서 나온 수익 대부분은 준현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그녀 자신은 허름한 옷과 단출한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수빈 할머니는 두 아이가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성공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준현이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듯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인정받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그는 지역에서 모범 학생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으며 할머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빈 할머니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 희망은 그녀가 매일 힘든 노동을 견디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준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이뤄낸 성취로 느꼈습니다. 준현이가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의 뒤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손수 농사를 지어 준비한 곡물과 반찬,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간식을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준현이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그는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현이가 방문할 때마다 보여주는 태도는 그녀에게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건네줄 때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대충 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빈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들 준현이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직접 텃밭에서 갓 딴 채소를 다듬으며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과 간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준현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들이 방문하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길 바라며 손끝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준비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준현아,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고구마 강정이다. 이것도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아들도 며느리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저녁 산책을 하러 나간 길에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낯익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그녀가 준현이 부부에게 건넨 음식과 간식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통은 열리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고 봉투 안에는 손편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믿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걸 왜 여기에 실수로 놓고 간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일이 혹시나 단순한 실수였기를 바랐습니다. 아마 차에 두고 내린 걸 거야. 다음엔 제대로 전해줘야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다시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건넸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환히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동네 시장에 가던 길목에서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이 싸준 음식 봉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음식을 담았던 용기와 함께 손수 쓴 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주려고만 했던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자책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했던 손길도 멈춘 채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들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그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쏟아부은 정성이, 그녀의 사랑이 더 이상 아들에게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로 인해 준현이가 어쩌면 그녀의 정성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또 버려질까? 음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예전만큼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긴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준현이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히 마음의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한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오랜 세월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기대와 애정을 스스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할머니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들 준현이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집이 조용했던 터라 그들의 방문은 항상 할머니에게 작은 활력이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날도 역시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집이 참 정겹고 아늑하네요. 이런 분위기가 요즘 드물어요. 라며 칭찬하자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애써 지켜온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그녀에게 위안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그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작은 방은 공부방으로 쓰면 딱이겠네. 요즘 애들은 조용한 공간이 꼭 필요하니까. 아들 준현이가 말하자 며느리는 그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큰 방은 침실로 쓰고 여기 거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북카페 느낌으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르는 건 알잖아. 그런데 이 집 위치도 좋고 구조도 괜찮아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엄마도 이제 더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 준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할머니에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맞게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평생 동안 힘겹게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보낸 시간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순간들이 벽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지붕과 벽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집은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단지 적당한 크기의 부동산이었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지만 너희에겐 그저 재산으로 보이는구나. 그 깨달음은 할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이 할머니의 의견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구조와 가구 배치를 논의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정작 집주인인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며느리의 말은 결국 할머니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그녀는 손을 떨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 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삶의 흔적과 의미가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알아보았고 복지센터를 방문해 강좌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삶을 위한 곳이야. 그리고 이 결심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빈 할머니의 생일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아들 준현이와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사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부터 며느리가 잘 먹던 반찬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들 좋아하겠지. 새아기도 기뻐할 거야. 할머니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일 당일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한 거실과 생일상을 준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준현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왔니? 어서 와라.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놨어. 준현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아내랑 같이 오랜만에 왔어요. 며느리도 겉으로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요새 많이 바쁘셨죠? 그러나 가족들이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할머니의 기대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생일상이 차려졌지만 식사 내내 준현이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라며 화면을 응시한 채 건성으로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할머니는 적잖이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전화를 걸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네, 맞아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담는 둥 마는 둥하며 식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이 고구마 강정 기억하니? 준현아, 내가 어릴 적에 참 좋아했잖아. 그러나 준현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 응. 고맙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어머니 많이 손이 가셨겠어요. 맛있네요. 라고 짧게 말한 뒤 다시 전화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자리를 잘못 준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케이크를 자를 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특별히 주문해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았지만 준현이는 엄마 축하드려요. 라고 건성으로 말한 뒤 또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크 조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크는 이따 우리 부모님 집에도 가져가야 하니까 조금만 먹자. 어머니 괜찮죠?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인데 왜 사돈댁이 끼어들어야 하지? 그러나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조차 도와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각자의 휴대폰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생일이 아니라 사돈댁 방문 전 밥 먹는 날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날조차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날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기대했던 따뜻함과 기쁨은 없었고 남겨진 것은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그들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내 삶은 어디에 있지? 이날 이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외로움을 느끼며 살지 않겠다고. 아들을 위한 희생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삶도 이제는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에서도 화분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생일을 기대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할머니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뒤로 미뤘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마음가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동으로 그 결심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취미 강좌를 둘러보며 가장 먼저 눈에 띈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릴 적 농사일을 하느라 연필 한 자루를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그녀에게 그림은 생소했지만 캔버스 앞에 앉아 색을 칠하는 시간은 예상 밖으로 즐거웠습니다. 첫날 그녀가 그린 것은 단순한 꽃 한 송이였지만 선생님과 동료 어르신들은 그녀의 작품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빈 할머니 이거 정말 예쁘네요. 꽃잎 색감이 따뜻해요. 그 말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노래 수업도 그녀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정도였지만 수업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연습하는 모습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빈 할머니는 경제적인 자립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웃들에게 물어보며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 집을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한때는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얽매였지만 이제는 집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주택연금을 통해 얻게 된 재정적 여유를 작은 사치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거나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를 사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번은 복지센터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알겠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현이가 가끔 집을 방문하더라도 그녀는 예전처럼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를 손님처럼 맞이하며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다과로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기호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현이가 엄마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이번엔 없네요?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단다. 너희는 잘하니까 내가 더 도울 필요는 없지. 이러한 변화는 단지 겉모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슬픔에 잠기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야 해. 할머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제 그녀 자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복지센터에 가서 새로운 활동을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손뜨개질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할머니는 이따금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지센터의 동료 어르신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렸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빈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준현이의 방문은 이제 단지 한 번의 손님 맞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에 기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노후를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슬픔이 아닌 자신감과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수빈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로움의 극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식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과거에는 아들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가 들기를 바라시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수빈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여운으로 남습니다. 내 삶은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 이 말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